자,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세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지수가 지금 뭐 3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3,000포인트 선을 또 회복을 했습니다. 그죠? 그나마 그게 좀 다행이고, 그 다행이라는 것은 결국 시장이 좀 안정성을 찾아야지, 그죠? 또 쉘터도 21만원대 또 여기를 바닥으로 해서 또 다시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이제 이틀 연속 셀트가 양봉을 내고 또 상승도 했지만 오늘은 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옵션 만기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올라왔던 종목들은 뭐 전반적으로 조금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제 좀 강했던, 이제 최근에 또 올랐던, 이제 바닥에서 올랐던 뭐 자동차 쪽도 조금 하락을 하고, 또 이쪽에 이제 2차 전지 쪽도 조금 내리는 그런 모습. 뭐 바이오 주식들도 어제 좀 강했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내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셀트도 일부 좀, 거래는 42만이니까 최저 거래이기는 해요. 거래 바닥이면서 아무튼 요 21만원대, 여기를 바닥으로 아무튼 만들어가는 모습이면,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는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제가 주말에는 오늘 요거는 뭐 주주 간담회에 대한 또 이런 또 우리 내용들을 좀 올려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또 주말에 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유프라이마도 시각처에서 승인을 획득을 했지 않습니까? 1년 만에. 근데 제가 축자를 못 쓰겠어요. 워낙 지금 뭐, 그죠? 또 회사에 대한, 또 회사가 이렇게 주가도 힘들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죠? 주가가 힘드니까. 다른 때 같으면 막 유프라이마 시각처 승인 획득 이렇게 할 텐데, 그것도 오늘 좀 쓰기가 좀 민망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소식은 이제 머크가 결국은 사실은 이제 셀트가 10월 초에 25만원대 요 저점을 과감하게 또 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머크의 뭡니까, 그죠? 경구용 치료제, 여기에 대한 또 임상 결과 발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하락을 했지만 크게 그렇게 뭐 오늘 보니까 이제 머크가 FDA의 연내에는 뭐 승인이 좀 어려울 거다, 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고, 그래서 아무튼 호재들은 나와 있지만 결국은 주가는 어쨌든 뭐 발목이 좀 잡혀 있는 그런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장 부분에서는 어쨌든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무튼 지수가 3,015포인트로 끝났죠. 지수가 그래도 3,000포인트를 회복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3,000포인트를 회복하고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이 3,000포인트대를 좀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만 해준다면, 그러면 어쨌든 코스피 지수는 요 1,900대 초반 자체가 단기 바닥으로, 그죠? 바닥으로 만들어질 공산이 커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스피가 2,900대를 바닥으로 한다면 셀트 역시 마찬가지로 21만원대는 바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자, 오늘 어쨌든 보면 지금 이제 셀트는 뭐 결국 이제 22만원 정도 지키는 그런 모습에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카카오도 뭐 소폭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 삼성전자가 여전히 약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가 그래도 최근에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뭐 반도체가, 그죠? 어떤 강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뭐 3% 이상 급등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거 이따가 미국 시장 약간 뭐 설명드릴 때 한번 또 우리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IT 주들, 그죠? IT,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사실은 IT주들이 전반적으로 약했어요. 어제 이제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제 약했던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뭐 오늘 LG전자라든지 또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쪽이 좀 이제 오늘 강했죠, 그죠? 그 반면에 이제 어제 좀 강했던 또 바이오주들은 전반적으로 약한, 또 2차 전지 쪽도 전반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오늘도 뭐 어쨌든 코스닥도 좀 그렇고, 그죠? 그래서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어쨌든 바닥을 만드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선 지수를 한번 보면, 자, 지수적인 부분은 어쨌든 지수가 지금 이제 3일 연속 아무튼 상승을 하면서 3,000포인트를 회복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에 아무튼 저번 저점을 깨지 않고, 그러니까 올해 연중 최저치를 깨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아무튼 기술적 반등을 지금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을 주지만은 이 뭐 고점을 돌파하고 이 저항대를 크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은 힘들겠죠. 그러나
주가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올라왔다는 거는 이 자체를 바닥으로 본다는 것은, 그죠? 그만큼 이제 시장 자체에 좀 활기를 띨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도 될 것이고, 아울러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셀트리온도 21만원대를, 그죠? 또 바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또 시장과 연동이 될 수 있는 삼성전자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 자, 삼성전자는 이제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플러스를 냈지만 여전히 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이제 보면 외국인들이 조금 아침에 좀 매수를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장 막판에 결국 이제 외국인들 주식을 파는 모습에서 응봉이 나왔어요. 그러나 일단 뭐 이런 식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결국 이번 반등에서 최소 뭐 7만 3천 원 부근 요 전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는 이제 6만 8천 원을 단기 또 저점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제 여기서 7만 8천 원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주가가 어디까지 7만 2천 원까지. 그죠? 또 어쨌든 뭐 거의 한 달 정도, 한 달 넘게 아무튼 주가가 이제 바닥을 행보를 하면서 저점을 높였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한 단계 내려와 있지만 결국은 삼성전자가 6만 8천 원을 바닥으로 어쨌든 만드는 모습이면 또 점진적인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좀 또 뭐라 그럴까?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을 찾아야지 셀트한테도 기회가 오는 것이니까. 그죠? 셀트 더 밀어보지는 못할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 부분에서의 오늘 미국 시장을 간단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도 어쨌든 미국을 제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머커의 시세를 봐야 되니까, 머커의 시세를 이제 뭐 리제네론이 됐던 이쪽 항체 치료제 백신보다도 아무튼 머커는 경구용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가, 그죠? 그 당시에 미국이 무너지는 찰나에 머커의 임상 결과 발표를 함으로써, 그죠? 어쨌든 미국 시장도 상승을 했고, 머커도 그 당시에 8% 급등을 했으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셀트는 머커 때문에 어쨌든 뭐 미국의 항체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또 백신주도 마찬가지로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머커와 관련된 부분이, 그죠? 또 셀트한테도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나스닥은 어쨌든 이제 요 갭 상승을 또 했죠. 갭 상승은 저번에도 갭 상승하면 매크로는 모습, 그러나 저점을 좀 높여 나간다는 거.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갭은 또 매크해야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공격적인 또, 그죠? 뭐 주가가 뭐 이 고점을 돌파하고 나간다. 뭐 그런 취지의 공격성은 조금 잠재두고 우선 지금으로서 이제 바닥을 좀 더 확실하게 만들었다. 그런 개념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우리가 머커를 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죠. 뭐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커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여기에서 갭 상승을 하면서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 이후에 지금 부작용에 대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죠? 심지어 이제 저번에 그 인도에서는, 그죠? 어쨌든 뭐 임상 3상을 중단하라고까지 요청을 지금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요 이따가 보겠지만은 지금 머커의 FDA, 그죠? 승인 신청을 했죠. 승인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또 지금 이제 어제 또 나온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는 또 승인이 힘들 것이다. 그럼 올해는 뭐 힘들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또 셀트한테는 아무튼 10월 달에 뭐 유럽에서, 그죠? 유럽에서 아무튼 이거는 유럽연합에서 올 상반기 말에 발표를 한 것이니까 지금으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항체 치료제 3개에 대해서 승인을 낸다고 했으니까, 그죠? 또 셀트가 최근에 정식 승인 신청도 했고 리제네론을 뒤에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셀트가 제일 빠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10월달,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라고 한다면 또 셀트한테는 또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네. 그래서 머커가 지금 우리나라는 뭐 지금 머커의 이런 그 알약에 대해서, 그죠?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막상 지금 머커는 미국에서는 각광을 못 받고 있다. 또 그와 더불어서 FDA의 승인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올해 안에는 힘들 것이다.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요쪽 오늘 본론부터 한번 들어가면 자, 결국 이제 오늘 셀트리온이 이제 휴미라, 그죠?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죠. 이제 고농도죠. 그죠? 고농도. 일단 유럽에서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뭐 이렇게 뭐 크게 증가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어쨌든 홍보 부분이든 뭐 영업 부분이든 지금 이제 팬데믹이고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과거보다는 좀 덜할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국술 학회 같은 경우에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과거처럼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휴미라가 국내에는 뭡니까? 오늘 승인을 품목 허가를 받았어요. 그죠? 국내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피하 주사이니까 뭐 국내에서 또 셀트가 램시마도 국내에서도 지금 뭐 매출은 가장 또 크잖아. 램시마가. 그죠? 그래도 한 뭐 200억, 한 2, 300억 가깝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또 이 유플라이마가 나옴으로써 정맥이 아닌 이제 피하니까, 그죠? 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아무튼 요 부분에서는 어쨌든 이제 요게, 지난해에 그 11월 27일 날 이제, 승인 신청을 했는데, 지금 뭐, 오늘이죠. 오늘 10월 15일 날, 이제 승인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뭐, 안에 내용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 미리 그동안 많이 또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아무튼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죠? 휴미라가, 매출 규모가 크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나라야 뭐 별거 아니지만, 아무튼 유럽에서 또 세계 최초로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쵸? 요거는 이제 뭐 라이벌은 지금 임장 3상을 끝낸 뭐 쪽은 있지만 아직까지 유럽에 신청한 쪽은 없으니까 아무튼 셀트가 제일 퍼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플라이마가 국내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가 어쨌든지 간에 그죠?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렇게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매년 하나씩 허가가 떨어지고 또 이렇게 매출로 이어지는 또 이런 뭡니까 그죠? 구도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 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지금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셀트는 저는 이제 요즘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지금 뭐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죠? 주가도 많이 하락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제 어쨌든 좀 냉정하게 회사의 어쨌든 미래를 보고, 그죠? 수급이 됐든, 뭐 공매도가 됐든, 또 뭐 어쨌든 지금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주주 모으기,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다 우리는 주식 모으기를 하는 부분도 어쨌든 뭐 회사가 잘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주말에 좀 또 저도 한번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 되자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협조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이제 거기에 앞서서 과연 셀트의 본질이 뭔가? 본질이 그죠? 본질은 결국은 셀트의 성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셀트의 성장을 보고 어쨌든 투자를 한 것이었으니까. 근데 이 셀트의 성장을 보고 투자했던 부분들이 그죠? 만약에 망가지거나 그죠? 또 이게 뭐 아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는 과감하게 접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 말씀드렸지만, 자, 램시마도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 램시마 같은 경우에도, 갈수록 이제 레드오션이 올 것이다. 그죠? 경쟁자들이 치열할 것이다. 지금 경쟁자가 있나요? 없죠? 그리고 또 추가로 이런 경쟁자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지금 램시마를 누가 이제 만들겠어요? 화이자가 만들겠어요? 머카가 만들겠습니까? 램시마를 누가 만들겠어요? 어디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만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셀트가 독점이에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트룩시마 역시 마찬가지로 경쟁자가 없어요. 벌써 유럽에서 장악을 해버렸고. 그죠? 지금 이제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회사가 만들어 들고 지금 만들겠습니까? 이걸 누가? 그죠? 허즈마도 지금 다른 회사가 뭐 누가 만들겠어요? 그쵸? 왜? 허즈마 무슨 뭐 대여섯 개 지금 회사가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셀트가 그래도 1등이고. 자, 램시마 SC는 뭐 당연히 이거는 만들 수가 없죠. 특허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자, 유프라이머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셀트가 여기서 유럽에서 치고 나가고 차후 부분에서 물론 한두 개는 들어오겠죠. 그죠? 미국에서는 이제 뭐 어쨌든 같이 나갈 수 있는 회사가 있었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뭡니까? 그죠? 이것도 앞으로 후발주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셀트의 본질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경쟁 이렇게 하지만 지금 램시마를 보면 딱 알잖아. 그죠? 사실 우리가 2, 3년 전만 하더라도 1, 2년 전만 하더라도 램시마의 경쟁자가 상당히 클 것이다. 많을 것이다. 바이오 시밀러가 만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2012년, 13년, 15년 바이오 시밀러가 앞으로 누가 다 만든다. 그죠? 중요한 건 만들 수는 있겠죠, 앞으로 가면. 그러나, 만들어서 돈이 안 되면 만들겠습니까, 여러분들? 미리 그 지역을, 그죠? 시장 점유율을 잡아버렸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유플라이마가 드디어 어쨌든 국내에도 이제 성인을 획득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도, 그죠? 아바스틴도 뭐, 유럽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한 1년은 보편적으로 걸리니까. 그럼 내년 이제 이맘때면 어쨌든 또, 아바스틴도 이제 나와서 돈 벌 것이고,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둘 쭉 풀어 나간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최근에 아바스틴도 뭐, 미국도, 동시에 지금 뭐, 국내, 미국, 유럽까지, 그죠? 또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이 아바스틴은 뭐, 크게 그렇게 기대는 하진 않아요. 어쨌든, 요 5개 제품에, 여기에 이제 또, 뭐, 아무튼 지금 팬데믹 상황이 하루아침에 끝날 건 아니고, 그죠? 또, 레키논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매년 또 한 개씩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셀트의 바이오 시밀러는 다 세계 최초라는 거. 거기에 여러분들 조금 회사의 성장을 보면서, 그죠? 지금은 비록 좀 힘들더라도 저는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또 지나갈 걸로 봐요. 그죠? 일부 또 뭐 가격한 분들은 회사의 지분을 모아가지고 뭐, 다국적 계약사 뭐에 팔아버리자 뭐, 물론 이제 뭐 화도 열받으니까 속이, 그죠? 답답하니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사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공매도 놈들이 좋아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절제할 건 절제하고, 또 항의할 건 항의하고, 그죠? 그렇게 좀 했으면 저는 좀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이쪽, 아무래도 이제 주주 간담회의 또 책임자분들이, 그죠? 또 어제 간담회를, 회사와 또 뭐 간담회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주말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갱구용. 자, 갱구용 나왔죠. 자, FDA가 이제 머크의 갱구용 치료제를 심사를 지금 이제 어차피 승인 신청을 했으니까, 승인 신청해도 머크 주가는 오히려 내렸다고 그랬죠. 자, 12월 전에는 승인이 어려울 것이다. 그 어려울 것이다 이유를 봤더니,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앞에 우리가 백신이라든지 또, 릴리의 뭐 또 이쪽 뭐 리제네논의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도 긴급 승인을 다 해줬어요. 빠르게. 그죠? 패스트 트랙을 써가지고. 근데 이제 이 지금 머크도 사실은 패스트 트랙을 쓰면서 빠르게 승인을 해줄 법도 한데, 머크는 지금 뭡니까? 그죠? 외부 자문단 심사를 거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이제, 갱구용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승인을 위한 심사에 착수는 했는데, 그죠? 보편적으로는 뭐 한 달 정도 만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 머크의 갱구용 치료제는 외부 자문단 심사를 거치기로 했기 때문에 12월 달 안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외부 자문단들의 회의가, 그죠? 회의가 11월 30일 날 열린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이 10월 달인데 11월 30일 날 열어서, 자, 거기서 이제 통과를 했을 때, 자, 이거만 해줘도 되겠다. 그랬을 때 이제 한 달 정도 본다면, 그죠? 올해는 힘들다는 뜻이에요. 자, 올해 힘들면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또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 간다고 하는데, 그죠? 좀 빨리 나왔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시약시에서는, 그죠? 셀트에 레키노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사망률이 지금 뭐 러시아도 오늘 뭡니까? 저 뉴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확진자도 지금 최대치로 증가되었고 사망자도 지금 최고치랍니다. 그죠? 최고치. 미국도 좀 최근에 사망자가 크게 증가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중증으로 위험으로 고위험으로 가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물론 백신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러나 지금 환자들이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저는 하나가 바로 레키노나잖아요. 레키노나가 지금 이제 거의 18,000명 넘게 2만 명 가깝게 지금 레키노나가 투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 레키노나 처방을 받은, 투약을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중증으로 안 가서 또 그만큼 사망 위험을 줄였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은 지금 하나도 없고, 지금 뭐 갱구용 사용한다고 그러고, 그죠? 자, 그래서 과연 위드 코로나 부분에서, 또 아직 거기에서도 쉘터에, 레키노나를 숨길까? 또 뭐 그 정도 수준이면, 어쨌든 10월 달에 레키노나가 유럽에서 승인을 얻어버리면 숨길까? 자, 그런 부분에서 희망을 좀 가지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자문단 심사를 거치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죠? 미국에서도 뭐 임상 과정에서 암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나왔고, 그죠? 복용을 하면. 그리고 이제 또 뭐, 임신이 될 수 있다. 응? 임신이. 그래서 뭐, 성관계를 가질 때는 어쨌든, 임신 피임을 하고 해라.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부작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일부 나오고 있고, 뭐 제가 이제 그제 또 들었던, 인도도 마찬가지로, 그죠? 인도에서도 아무튼 건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중단해야 된다. 부작용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빨리 추가로 뭐, 이렇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이런 우려감 때문에 어쨌든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보게 됐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래서 자문단의 의견으로 이거는 뭐 승인을 하면 힘들겠다. 근데 어차피 이게 이제 그러면 힘들겠다 그러면 승인이 안 나오는 거죠. 물론 뭐 그 뒤에 이제 또 다른 부분도 있지만 해서 어쨌든 이 머크의 이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자꾸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는 부분은 아무튼 이것 때문에 주가가 셀트가 12% 급락을 했으니까요. 그죠? 급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어제도 이제 이거를 캡처를 해놨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언론들은 오히려 좋아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함으로써 또 주주와 회사가 이렇게, 그죠? 대립각을 보이면 또 한쪽에서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서 뭐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앞에 제가 회사의 성장에 대한 부분은, 그죠?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이제 뭐 경영진이든 이런 부분들의 변화는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래서 지금 이것도 뭐예요? 보시면 한국경제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그죠? 신문 기사인데 제목이 이래요. 돌아선 셀트리온 투자자 주식 팔 것. 그러니까 주식 팔아서 해외에다 매각하겠다 이런 뜻으로 뉘앙스를 좀 풍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지금 뭐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무튼 또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그죠? 아무튼 우리가 주권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죠? 지금 캠페인 하고 있는 게 뭐 5천만 주 목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좀 하시면서, 그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라는 것은, 막 이렇게, 물론 저는 그렇게 이제 막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또 주주일까 생각도 한번 해요. 그죠? 그래서 뭐 주주들이 서로 잘하고 주주 재고 가치를 또 추구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전 대다수일까 생각해요. 그죠? 회사가 많은 걸 바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회사를 뭐, 해외에다가 뭐 누구한테 매각을 하는 걸 사실은 바라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속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죠? 막 함부로 이렇게 막 또 이렇게 하면 그걸 노리는 또 공부한 놈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글도 보세요. 돌아선 셀트리온 투자자 주식 팔 것, 매각할 것, 주식 지분 모아서 매각을 해버린다는 이런 쪽으로 지금 뉘앙스를 몰고 가잖아요. 언론들이. 그래서 그런 보면서 우리가 조금, 그죠? 아시겠죠? 제 마음을, 제가 이 마음에 저도 이걸 막 표현을 저도 못 하겠어요. 저도 심적으로 힘들고, 그죠? 여러분들만큼이나 저도 힘듭니다. 또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했던 말도 있지만, 저는 오로지 회사의 성장을 보고, 그죠? 지금까지 달려왔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아직도 저는 변함이 없다는 거.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이제, 이따가 아니고, 주말에 아무튼 우리, 주주 간담회 내용을 가지고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제가 이제 캡처해 놨으니까요. 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어쨌든 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그죠? 유플라이마도 어쨌든 또 시약교 승인을 받았고, 또, 이번 주에 아무튼 뭐, 아바스틴, 그죠? 유럽의 승인 신청도, 또 미국의 신청도, 하나, 둘, 이제 레키노라만 어쨌든 유럽의 승인만 나오면 또 불확실성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뭐 시장도 아무튼 외국인들이 그나마 좀 매수가 일비 되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오늘 수급적으로. 자, 어쨌든 이제 어제 3% 상승을 하고, 오늘도 뭐 장 막판에 좀 약간 밀리면서 약간 하나 호가.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저는 장중에도, 그래도 기분상 20만원만 좀 지켜라. 20만. 이자하고 또 일자하고는 다르니까요. 그죠? 그래서 20만원 그래도 다행히 지켰고. 자, 공매도는 이제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긴 해요. 지금 이제 39,000주,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34,000주잖아요. 한때 뭐 199,000주까지 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차 잔고도 좀 많이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대차 잔고도 어제 17만 주 줄었더라고요. 오늘까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공매도 잔고하고요. 공매도 누적 잔고. 공매도 누적 잔고도 어제까지 이제 400만 주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공매도 누적 잔고도 큰 늘지는 않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주가 하락에 비해서 또 시장에 있는 흐름, 이런 부분에 비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어쨌든 뭐 매도가 나온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이쪽에 오늘 외국인 3만 주 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기관들. 근데 오늘 기관들이 전체 시장에서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셀트는 오히려 팔았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연기금도 22,000주. 아무튼 연기금이 셀트의 가장, 공매도와 성격을 같이 하는 놈들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액티브 펀드들은 뭐 사모도 좀 팔고 보험도 좀 팔고 뭐 금융투자도 전체적으로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셀트는 좀 매도를 하는가. 어저께 이제 항상 옵션 만기일 때 되면 그죠? 또 금융투자들이 거래를 좀 시키면서 매수를 하니까 그거를 좀 누른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아무튼 힘든 시장이지만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그죠? 다른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회사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말에 주주 간담회 내용을 가지고 조금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그래도 주말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초고속 성장 스트리온 화이팅입니다.